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기후 파트를 제외한 우리 기출로 확인하기 문제 해설 간단하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미리 풀어 보시고 답 확인하는 용도로 조금 영상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 세계화와 세계 시민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 문제입니다. 자, 세계지리 수업의 과제 안내문이다. 발표 주제 어떤 거와 관련이 된 내용이냐 쭉 읽어봤더니요. 싱가포르의 어떤 것들을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요. 그 장소들을 홍보한대요. 뉴질랜드의 어떤 지역에 있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디자인을 개발해서요. 그걸 이용해서 그곳에 있는 장소들을 홍보한대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쵸. 우리 지역 브랜드 혹은 장소 마케팅에 해당하는 사례죠. 5월 장소 마케팅. 그래서 이걸 통해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창출한 사례이다.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너무 얼토당토 없는 어이없는 선지들이기 때문에 굳이 분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있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시문에 그대로 답이 있는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요 굉장히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여행 명소로 유명하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지리적 특징을 반영한 이렇게 화면이 갑자기 네, 어떤 지리적 특징을 반영한 농산물 약간 이런 단어가 쓰였 지리적 특징을 반영한 농산물 이런 단어 나왔습니까? 아니죠. 런던 아이 농산물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지리적 표시에 전혀 관련 없는 거고 관광객들을 유치했다. 굉장히 유명한 랜드마크이다.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창출했다. 장소 마케팅에 해당하는 사례고요. 그 옆에 있는 게요. 이제 노르망디 지방에서 생산된 우유래요. 어떤 지역의 자연 환경을 반영한 특산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원산지를 보호하는 명칭 제도를 통해 인증이 되었다. 지리적 표시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간단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이 가수님을 굉장히 닮은 것 같은데요. 쭉 읽어보시고 그대로 푸시면 돼요.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 영상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서 세계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쵸? 동영상 플랫폼, 우리 유튜브와 같은 이런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들이 발달했다. 통신 수단이 발달했다라는 사례로 볼 수 있겠죠? 맞는 선지. 지리 정보의 유형 중 공간 정보에 해당한다. 우리가 아직 진도를 나가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거 위치로 표현할 수 있나요? 좌표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문화, 기호, 행동 양식 좌표로 표현할 수 없죠. 공간 정보 아니고요. 속성 정보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디귿. 스테이크를 즐겨 먹는 미국의 어떤 특징을 반영해서 다치지 않고 썰어 넣는 방식으로 변경했대요. 그 지역의 어떤 문화 혹은 생활 양식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 혹은 세방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설명. 그리고 마지막 리을. 우리나라에는 본사를 두고요. 미국의 판매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한대요. 한마디로 국가마다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본사 그리고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이나 베트남 너네 생산 공장에 각자 잘하는 것 담당하자. 각자 잘하는 것에 전문화하자. 국제적 분업에 해당하는 사례 정확하게 해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계속 치지직거리네요. 왜 이러지? 자, 그 옆에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자, 일단 1955년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위치를 나타냅니까, 여러분? 1955년 시간을 나타내죠. 틀린 설명. 그리고 유럽보다 라틴 아메리카의 매장이 더 많다. 자, 매장의 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지도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럽이 이 정도 크기인데 라틴 아메리카가 이 정도 크기네요. 뭐가 더 큽니까? 유럽이 훨씬 더 크죠. 틀린 설명. 자, 디귿 선지 120여 개 나라에 이 정도의 매장을 가졌대요. 이거를 원격 함사, 여러분 인공위성으로 몇 개의 매장 가졌는지 셀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셀 수 없어요, 여러분. 3만 몇 개 언제 세고 있습니까? 틀린 설명이고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서 지역 특화 상품을 판매한다. 그 옆에도 나왔던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땡땡 지수, 지역 브랜드화 전략에 해당한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지역을 상징하는 내용이 상징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냥 뭐 빅맥 주스를 뜻하는 건데 빅맥 그냥 지역과 관련 없는 그냥 기업의 이름이잖아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해 주시면 답 4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 1-2단원 지역 변화의 역동성, 지역의 통합, 그리고 지역의 분리 사례에 해당하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경제 블록에 해당한데요. 그럼 어떤 경제 블록에 해당하는지 아셔야겠죠? 첫 번째,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뒀다. 브렉시트, 영국이 최근에 탈퇴했다. 뭡니까? 유럽 국가들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우리 유럽연합. 줄여서 EU 이렇게 해당하는 국제 경제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요.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언급되어 있네요. 그쵸?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연합체 아세안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 유럽연합은요. 회원국 간의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보장이 이동된다. 자, 여러분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이거 몇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1단계는 FTA 자유무역 협정, 2단계인 관세 동맹, 3단계의 공동시장, 그리고 4단계 완전 경제 통합 중에서 공동시장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럽연합 4단계에 해당하는 경제협력체죠. 당연히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단일 통화를 만들었다. 이거 유럽연합 경제적인 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유럽연합에만 해당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 가는 나보다 회원국 수가 많다. 이건 좀 지역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유럽연합 영국이 탈퇴해서 27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들춰보시면요. 10개국의 경제협력체다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훨씬 회원국 수가 더 많이 있고요. 나는 가보다 정치적 통합 수준이 높다. 우리 유럽연합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틀린 선지해가지고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옆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미국, 멕시코 속해 있네요.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나 유럽 국가들에 속해 있습니다. 유럽연합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단일 화폐를 발행합니까? 그쵸? 우리 유럽연합에 유로화라는 공용 화폐 통용되고 있죠. 그래서 나는 A에 해당하는 경제 블록일 것이고요. 우리 가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역의 구역에 대한 공동 관세 제도를 시행합니까? 여러분 이거 1, 2, 3, 4단계 중에서 몇 단계였습니까? 그쵸? 우리 2단계에 해당하는 관세 동맹이잖아요. 동맹 맺은 국가들끼리는요. 내가 너 저 나라 싫어서 관세 매길 거야? 그럼 나도 같이 매길게. 똑같은 관세를 역외국에게 매기는 것 우리 관세 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USMCA 설명을 보면은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한마디로 1단계에 해당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죠. 영내 국가 간 자유무역을 협정을 체결했냐?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래서 가는 C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기역지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유럽 통합에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상황에 따른 갈등, 분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례, 기역 국가는요. 니은어를 주로 사용하는 핀란드의 지역과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왈로니아 지역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기역 어느 국가입니까? 그쵸, 우리 벨기에라는 국가였죠. 벨기에 이렇게 딱 있으면은 남쪽에는 프랑스와 붙어 있고 북쪽에는 무슨 나라가 붙어 있었습니까? 그쵸, 우리 네덜란드, 우리 풍차,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라는 국가와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딱 가운데로 나눴을 때 남부 지역 프랑스어, 북부 지역 네덜란드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학습을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지역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사례, 이탈리아 북부 파다니아 지역, 우리 조금 잘 사는 지역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약간 경제적인 요인이 지역 분리에 좀 작용을 했을 거다. 학습을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풀어볼게요. 네덜란드에는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다. 벨기에에 있죠. 여기 선지에서도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틀린 설명. 디귿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다. 그쵸?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낸 세금 본인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분리 독립이 나타나는 사례, 이탈리아 북부의 파다니아 지역 맞는 선지고요. 기업과 니은 간에는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자, 이거 우리 아까 봤던 선지죠.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공동시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두 국가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벨기에는요, 무슨 어를 사용하는 플랑드르 지역과 무슨 어를 사용하는 왈로니아 지역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이거 그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북부 플랑드 지역 네덜란드어, 남부 왈로니아 지역 프랑스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카탈루냐 지역은요,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카탈루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그 유명한 도시 있죠. 바르셀로나 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이다. 한마디로 여기는 에스파냐에 해당하겠구나. 에스파냐 혹은 스페인에 해당하는 다 지역에 해당하겠구나.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네덜란드는 유로화 대신 독자적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너무나도 지역적인 선지이긴 한데요. 모든 유럽연합 국가가 유로화를 사용하진 않지만 네덜란드는 유로화를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독자적 화폐가 아닌 유로화를 쓴다. 틀린 선지 체크해 주시고요. 너무 지역적인 선지예요. 캐나다의 퀘벡주는 다어를 주로 사용한다. 우리 캐나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인데요. 또 다른 언어 하나 있었죠. 그쵸.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지역, 우리 퀘벡주는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냐어 틀린 선지. 나와 다는 모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다. 프랑스랑 에스파냐 둘 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는 가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다는 에스파냐는 네덜란드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역시나 지도 확인하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죠. 개인적으로 좀 너무 지역적인 선지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볼게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북부 네덜란드, 남부 프랑스어, 우리 벨기에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이고, 북동부에 있는 지역이요, 카탈루냐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한대요. 우리 에스파냐에 해당하는 설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A, B 1번 바로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탈리아가 나왔다면 이탈리아 북부의 파다니아 지역의 경제적인 독립운동 이렇게 언급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풀어봤었죠. 이 하천, 나일강, 아프리카 동쪽에 흐르는 나일강인데요. 이걸 몰라도 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하천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흐르냐. 여러분, 물은요, 당연히 이렇게 산지가 있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흐르겠죠. 이 높은 곳, 산지에 해당할 것이고요. 낮은 곳, 바다로 하천은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천, 그냥 무작정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요. 지중해라고 부르는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일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 적도 주변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하천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A 지역, 우리 A 지역 지중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하천이 지금 지중해로 들어가고 있어요. 고산지대, 산이 해발보다 높은 지역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죠. 이거는 그래서 틀린 선지. B, 우리 수단이라는 국가고요. 그 아래에 있는 지역은 남수단이라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 남수단과 수단 원래 하나는 수단이라는 국가였었는데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분리독립 진행했다라고 배웠었죠. 그 중에서 북부 지역과 가까운 이 수단은요, 주로 이슬람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남부 지역은 크리스트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내용, 우리 수업 시간에 학습해 보았습니다. B는 크리스트교 아니죠. 이슬람교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 C, 국내외의 석유 분쟁으로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C 지역, 바다와 국경선을 맞닿고 있지 않는 내륙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석유 수출을 하려면은 수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분쟁이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맞는 선지. 가는 수변한 적도 주변에서 그리고 건조한 사막을 거쳐가는 하천이다. 맞는 선지.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기후와 인간 생활은 우리가 같이 풀었으니까 우리 마지막 파트네요. 2-2 세계의 주요 지형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미리 공부하고 혼자서 풀어본 다음에 저와 함께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간헐천이 나왔네요. 일단 화산 지형에 해당할 것이고요. 처음 들어보는 국립공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오로라가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고위도에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힌트죠. 두 판이 양옆으로 갈라지는 광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판에 갈라지는 대표적인 두 개의 경계 아이슬란드와 동아프리카 지구대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 중에 갈라지는 경계 심지어 고위도에 있고 마그마가 계속 분출하고 있으니까 화산 지형도 나타나겠네요. A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나 같은 경우 에베레스트산 두 대륙판이 충돌한다. 하지만 화산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두꺼운 대륙판이 충돌한 지역 우리 히말라야 조산대 B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 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면 꼭 개념 다시 복습하고 오세요. 그 옆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A, B, C, D, E 먼저 판단해 볼게요. A, 아이슬란드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아이슬란드. B 어딥니까? 그쵸. 남아메리카 대륙에 높이 있는 이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 자체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해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C. 아프리카 동쪽에 있네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D. 두 개의 두꺼운 대륙판이 충돌하는 히말라야 조산대. 먼저 이렇게 판단해 주신 다음에요. A에서는 지열 발전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이 계속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 틈으로부터 용암이 막 이렇게 계속 분출하겠죠. 맞는 설명.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한다. 충돌함으로써 훨씬 더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위에 얹혀진 대륙판은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안데스 산맥과 해구였겠죠.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맞고요. C의 지구대에는 단층호가 분포한다. 단층호 우리 수업 시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구대가 뭔지는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움푹 파여진 곳 지구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에 물이 고이면 단층호가 된다. 맞는 선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A랑 C 둘 다 판이 갈라지는 경계이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두 개의 지역이었죠. 맞는 선지 중요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것보다 화산 활동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두꺼운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이다 보니까요. 화산 활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산맥의 일부이다. 설명을 한번 읽어보더니 A. 일단 유럽 대륙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약간 여기 이탈리아 주변에 있는 걸 보아 일단 알프스 산지일 것 같고요. B.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네요. 히말라야 산지일 것 같고요. C. 자, C는요, 여러분. 그 지형도, 대지형도 분포도 한번 확인해 보고 오세요. 여기 고기 조산대에 해당하는 에팔레치아라는 산맥, 에팔레치아라고 불리는 산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생대에 만들어진 고기 조산대고요. D. 남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안데스 산맥이겠네요. 신기조산대입니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신기조산대이다. 자, 적용해 보면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우리 신기 조산대였죠? 자, 첫 번째. A는 C보다 산맥의 형성 시기가 늦다. 신기 조산대는 고기 조산대보다 훨씬 더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맞는 선지. B는 D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네요. 틀린 선지. D와 C는 평균 해발 고도가 훨씬 더 높다. D는 C보다 고기랑 신기 중에 신기가 훨씬 더 해발 고도가 높았습니다. 맞는 선지. 그리고 A와 B는 모두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여 형성되었다. 모두입니까? 아니죠. 우리 B는 두꺼운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해서 만들어진 산맥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틀린 선지. 그래가지고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요. 지도에 표시된 A랑
B 지역의 지형 단면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발고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해발고도만으로도 안정육계, 고기습국산지, 신기습국산지 구분할 수 있겠죠. 제일 일단 해발고도가 높고 뾰족뾰족한 험준한 곳 어디입니까? 그쵸. D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져서 풍화 침식을 가장 적게 받은 신기습국산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둘 중에서 그나마 평편한 여기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풍화 침식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안정된 땅, 안정육괴, 그리고 그 사이에 어중간한 높이와 어중간한 경사를 가진 여기가 고기습국산지 이렇게 해당하겠구나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A랑 B 중에 어떤 게 가이고 나인지 판단을 해 보셔야겠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산맥이 하나 있네요. 남아메리카 서쪽에 있는 무슨 산지입니까? 그쵸, 죽지 않는 산맥, 우리 안데스 산맥.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굉장히 높게 형성된 신기조산대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나, 그리고 A가 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은 주로 시 완성대 이후 오랜 침식을 받아서 굉장히 평평하고 안정된 땅덩이를 만들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고생대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만들어진 산지입니다. 지진과 화산활동 활발한가요? 아니에요. 환태평양 조산대, 화산활동, 지진활동 굉장히 활발한 신기조산대인데요. A는 고기습국 산지에 해당합니다. 틀린 선지. 니은은 지금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더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해발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하겠죠. 가는 B. 틀린 선지겠죠. 그래서 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네, 빠르게 해보도록 하지요. A, B, C, D 먼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아프리카 동쪽에 있네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판이 발산하는 판이 분리되는 경계이고요. B,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네요. 우리 히말라야 주산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기숙고 산지. C,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 있는 산맥. 여러분 그 대지형 분포도 보시면은요. 고기습국 산지에 해당하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고기습국 산지에 해당하고요. D도요. 지형도로 보시면 신기습국 산지에 해당하는 로키 산맥 이렇게 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E는 지형도 상에서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안데스 산맥 아니에요. 산맥이 위치한 판의 경계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안정된 안정육계예요. 브라질 순산지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자, A. 판이 갈라지는 경계가 나타난다. 맞는 선지. B. 고생대의 조산운동으로 형성됐다. B. 히말라야 산맥 신생대 신기조산대에 해당합니다. 틀린 선지. C는 D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낮습니다. 고기조산대랑 신기조산대 비교했을 때 해발고도가 더 낮은 곳 오래전에 만들어진 고기조산대죠. 그래서 맞는 선지. E는 A보다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E. 판의 경계로부터 신기조산대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안정육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땅이다. 틀린 선지. 그래가지고 갑병 답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지형 지역의 문제가요. 어떠한 지형이 신기조산대고 어떠한 지형이 고기조산대인지 암기를 아예 안 하고는 조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공부하실 때 주로 언급되는 그러한 산맥들 있죠. 대표적으로 안데스 산맥,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리고 미국의 에팔레체 산맥 정도는 여러분이 고기습국 산지인지 신기습국 산지인지 꼭 파악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